정을 거울 많은 정을땅 정을 거울 많은 정을땅 찌개를 넣고요 먹을 우유는 타러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된 거 봐요 태상의 땅 정을 거울 만든 정을땅 정을 거울 만든 정을땅. 이야, 잘했어요. 전미수님, 오늘 우리 성서 특강 3강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 복음 1장 15절을 가지고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안하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전에 청국장 송 들으셨죠? 네, 그 친구가 4살 된 친구의 민건이 우리 생태마을 사무실 김 과장님 아들인데 집에서 몇 번 틀어줬는데 화장실에서 오줌 넣다가 흥얼흥얼 거리는 거를 찍어갖고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정말 이게 귀에 착착 달라붙나 봐요. 어쨌든 우리 성필리포 생태 마을 청국장 가루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트로트를 잘 못해서 저보고 노래를 좀 해달라고 우리 직원들이 아우성인데 노래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후렴구는 연습해서 한번 곡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전염병이 지금 온 세계를 덮쳤는데 벌써 300만 명이나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제가 지난 1월 달 경에 이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전 세계 대유행 전염병.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중세 시대가 근대 시대로 넘어간 것도 패스트, 흑사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세상이 어떻게 또 지금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바이러스, 세균 없을 수 없어요. 더욱이 이제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은 그동안 이렇게 잠잠해져 있던 알지 못하는 세균,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 싸움이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올린 나는 자연이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요즘 매일 산에 1시간씩 오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여유를 갖고 운동을 하는 것이. 그리고 맨손 체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청국장 가루 아침 저녁으로 물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우유하고 내 치료해주는 원장님이 우유하고 청국장은 안 맞대요. 그래서 저도 우유에는 타서 안 먹고 5살 이하의 아이들은 이 유지 그 분해 능력이 뛰어난데 나이를 먹으면은 점점 유지 분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진다요. 거기다가 청국장 가루와 합쳐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구르트하고도 섞어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맹물에 타서 먹은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맹물에 아침 저녁에 이렇게 드시면은 아마 면역력 강화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부산에서 우리 몸에 있는 간센터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청국장 가루 너무 좋다고 성필리포 생태마을 분석표 좀 보내달라고 보내드렸더니 이런 글들을 보내오셨어요. 생태맘 청국장은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 보충제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동맥 경화에도 좋다고 그러고 아주 권위 있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치료에 극대화할 수 있다고 물론 우리 댓글에 뭐 그 변비 도움받았다는 댓글은 수도 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확실히 밥숟갈 2숟갈에 맹물 타서 드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한 도움을 받을 겁니다. 생태맘 청국장에 비타민 D와 철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면역력 증강에 최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한 줄만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과 좋은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 성분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또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 청국장 가루가 좋다는 점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우리 필립보 생태마을은 에서 만드는 청국장 가루가 국민 건강 기능식품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요즘 정말 행복하고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성서 특강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올리시는데 가능한 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또 공부 좀 해서 설명을 틈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재미난 이야기 하나, 선생님과 제자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 한 분이 포항에서 젊은 친구예요. 이제 성당에 평상시에 다니고 싶어 했고 여기 취직이 돼갖고 우리 읍내 성당으로 예비자 교리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예비자 교리 본인 딱 한 명이래, 저녁 시간.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낮 시간 2명 하는데 낮 시간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못 옮기잖아요. 근데 낮에 교리하는 분들은 왜 못 옮기냐면 생맥주를 하기 때문에 밤 교리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예비자가 딱 3명인데 둘은 밤에 일하고 하나는 낮에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찬이라는 친구가 성당으로 교리를 저녁에 이제 나가는데 본당 신부님이 딱 예비자 1명만 데리고 가르치는 거죠. 예비자 교리를 사제관 거실에서 온전히 우리 직원 1명만 놓고 단둘이서 교리 수업을 진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같이 뭐를 하고 있었는데 포항 친구인데 사투리로 본당 신부님이 교리를 너무 자주 취소하신다고 벌써 4번이나 취소하신다고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면 휴대폰 번호를 아니까 2명이니까 오늘 교리 없다고. 그럼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영화 구경 가고 그럴 때 또 저녁 외식할 때 너 교리 안 가냐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취소하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비자가 사제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휴가 일주일 때 보통 취소하시고 성지순례 또 취소하시고 또 본당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는 그 저녁 시간을 신부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본당 신부님 한 분이 자기를 위해서 교리해 주는 것만 그것도 14번이나 교리를 해줬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본당 신부님 제가 잘 아는데 참 유쾌하시고 호탕하신 신부님 돈 꼬레오 신부님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생태마을 직원 전체가 천문 세종대왕과 장영실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한석규 씨하고 최민식 씨가 한 영화를 우리 직원들이 영월로 작은 시네마라고 영화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영월 영화관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고 싶은 시간하고 영월 영화 시간하고 다르면 우리가 영월 영화관에 전화를 해요. 우리 직원 한 30명 영화 보러 갈 텐데 그 시간 따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은 따로 만들어 줘요. 또 우리 생태마을 직원만을 위해서. 그날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 날 이제 영화를 가려고 그랬더니 우찬이가 영화 오는데 왔어요. 그래서 너 교리 안 하고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본당 신부님한테 메시지 넣었다고. 나 오늘 교리 못 한다고. 그래갖고 예비자가 교리를 취소했죠. 신부님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밥을 먹었는데 정말 신부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아니 자기가 이제까지 살다 예비자가 교리 취소한다는 메시지는 처음 받아봤다고. 그 메시지를 늦게 받아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다고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본당 신부님한테 너무 죄송해갖고 우리 생태마을 부관장 신부님께서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우리 회의실에서도 하고 지난주에는 읍내에 나가고 커피숍에서 교리를 하고 했다고 그래요. 신천지 복음방하고 비슷한 거죠. 읍내 교리 나갈 때는 우리 나이 많은 한 60쯤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 둘이 차가 있는데 태워다가 성당에다 데려다 주고 사제관에 그 1시간 기다렸다 끝나면 태우고 오고 그야말로 이모라고 부르는데
예비자 한 명을 놓고 본당 신부님, 우리 나이 많은 직원들을 총동원해 갖고 한 예비자, 한 열매죠. 신천지 말로 의하면은 그 잎사귀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죠. 원래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찬이라는 직원에게 교리 재밌느냐고 물어봤더니 부관장 신부님께서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시는데 재미도 있고 아주 즐거웠다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성서 특강 들으시는 지금 제 구독자 모든 분들이 저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서 강의 취소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강의 바쁘다고 빠진다고 핑계 못 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이번 강의는 25분에서 30분을 안 넘길 거예요. 25분 단위로 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길 가면서 강의 내용 준비하느냐고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짬짬이 한번 내가 이번 성서 강의를 제대로 한번 들어본다 이런 생각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서 특강 학생 수는 지금 16만 2천 명이에요. 그중에 첫 수업을 들은 학생이 5만 3천 명이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딱 3분의 1 학생이 수업을 들었죠. 저는 16만 명 학생들이 다 듣는 날까지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창조 진화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나무에서 내려와 갖고 네 발로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직립보행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이 창조론 신부님은 진화론자 아니냐,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진화론자 아닙니다. 저는 창조 진화론입니다. 창조 진화론. 150억 년 전에 이 우주에서 지금 우주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은하계만 말합니다. 우리 은하계만 말해요. 빅뱅이 일어났어요. 알 수 없는 강력한 빛이 블랙홀을 강탈을 해갖고 확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150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은하계가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지금 수성, 금성, 뭐 지구, 뭐 화성, 목성, 토성, 뭐 천왕성, 명왕성 이런 식으로 태양계가 형성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지구는 크기가 지금 지구 크기의 반 정도 됐어요. 반 정도 됐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자전을 하지 않았어요. 공전만 했어요. 공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를 돌긴 돌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 상태로 도는 거예요. 이 상태로. 태양을 이 상태로 도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런데 46억 년 전에 테이아라는 미행성이 강력하게 우리 지구를 칩니다. 딱 치면서 그때부터 지구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이 테이아가 지구를 쳤느냐 하면은 내가 왜 테이아를 외우느냐 하면 우리 김태희 씨, 베르다 씨 때문에 이 테이아라는 미행성을 아주 쉽게 외우고 있죠. 하여튼 강력하게 치면서부터 지구가 돌기 시작해요. 지구가 막 돌면서 46억 년 전에는 하루가 몇 시간이었느냐면 4시간이 하루였어요. 쉽게 말하면은 태양을 2시간 바라보고 도는 거지. 막 뱅글뱅글 막 돌았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딱 치고 가려고 그러니까 지구가 나 때리고 어딜 가? 너 못 가. 그래. 딱 붙잡았어요. 딱 붙잡은 게 누구냐면 달이야. 달. 다시 말해서 지구에 달이 충돌하는 테이아라는 미행성이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달은 지금 우리 지구만 도는데 자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달을 보면 1년 365일 보름달의 뒷면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앞면만 보는 거야. 앞면만. 그 지구 여기서도 뭐
카메라라도 보지만 우리 천문대에서 그거 보면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달에. 숭숭숭숭 뚫려 있는 게 뭐냐면 크레이터라고 뭐냐면은 미행성이 쳐서 생긴 구멍이에요. 근데 이 지구도 미행성이 들어와서 쳐갖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라는 별이 있었을 때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는데 물이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외부에 미행성이 얼음 뭐 섞인 것들이 지구에 처박히면서 계속 지구가 커지는 거예요. 태야가 들어와서도 커지지만, 그래갖고 어느 정도 지구라는 이 별이 자전, 중력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태양이, 우리가 만약에 자전이 없었다면, 이쪽이 태양이에요. 계속 보면서 돌아갔어. 그럼 여기는 아마 150도 정도 됐을 거예요. 50도에서 150도. 그러면은 태양을 안 보는 뒷부분은 1년 내내 1억 년, 2억 년, 5억 년, 6억 년 내내 여기는 영하 50도, 100도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가 지구를 치지 않았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지 못해요. 그리고 지구의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놀랍고 신비로운 성소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만 있어. 빈 공간하고. 그런데 하느님이 해, 달, 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이 생기고, 이게 기가 막힌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들 혼란하시면 안 돼요. 진화와 질서는 다른 거예요. 진화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진화, 원숭이에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이라는 이 기가 막힌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인류 과학, 이 우주론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성서 창세기 1장만 읽고 그 몇몇 구절만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큰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구가 생명이 할 기반은 달 덕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이 그냥 달이 아니에요. 저 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 달이 지구를 친 것도 나는 하느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느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에 이게 막 미행성들이 와서 치니까 처음에 지구는 불덩어리였어요. 불덩어리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태양계가 안정이 되니까 지금도 미행성은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부닥치죠. 근데 이 우주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니까, 이 태양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넘는다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죠. 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성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생각,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모든 걸 알아내야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또 확장하면 또 얘기가 또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창조 진화예요. 처음부터 진화한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별들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 안에 당신의 모상을 넣고 그 모상 안에 인간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오해를 여러분들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믿는 대폭발과 진화론은 하느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진화를 이야기하려면 원천적으로 진화할 존재가 창조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를 하려고 그러면 창조가 없이는 진화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에 지금 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6억 년이고 인간이
5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봐야죠. 지구의 생명체가 숨쉬기 시작한 건 한 32억 년 전으로 보고 바다에서 생명이 올라온 건 6억 년 전으로 봐요. 6,500만 년 전에 마지막으로 사라진 게 공룡이죠. 예, 그래서 백악기, 쥐라기, 그래서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도 그때를 배경으로 그때 남아있는 알을 DNA를 보존해갖고 다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거나 하여튼 창조가 창조가 있기 때문에 진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창조론이 기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주 폭발과 진화 모두 사실이지만 우주가 폭발한 것도 사실이고 진화도 사실이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아주 전적으로 믿습니다. 세상은 혼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섭리에 따라 창조됐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96년 생명의 기원과 그 진화에 관한 연구와 교회 담화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육체가 그 이전의 생물체의 기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진화론을 옹호하지 않아요. 창조론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진화론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조선시대 사람하고 우리하고 키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키가 한 150, 14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마지막 고종 황제 키가 145cm인가 146cm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대리 있지만은 지금 여자인데도 키가 170이에요. 170.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키가 170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진화의 과정으로 봐야죠. 예. 그런 것들이 진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